자, 그러면 퀵 테스트 너 퀵 테스트 문제 혹시 있니? 갖고 있어? 그거 봐. 풀이할 때. 그렇지. 틀려도 뭔가 좀 끄적거리면서 노력을 해야지. 도현이가 너보다 나아. 4번은 맞을 줄 알았는데. 그래. 파이초. 파이요. 이 파이초야? 그 56파이 차이가 있으니까. 자, 풀이를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야, 이거 풀었냐? 풀었겠냐? 4번이 5파이죠. 일단 너는 요 교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끝나고 나면 새 교재 또 들어갈 거야. 4, 5월쯤에 그때부터 또 보시면 돼요. 여기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너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도 돼. 이름이 어떻게 되지? 윤서예요. 박윤서? 박윤서. 자, 1번 보시면,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진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진자. 그죠? 여기 달려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주기 t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파이의 루트의 진자의 주기는 g분의 l입니다. 여기 중력 가속도고 요건 줄의 길이에요. 줄의 길이 l.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가속도 a로 슝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뭘 받느냐 하면 관성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중력 가속도 g를 받는데 여기에 관성력까지 얘와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a만큼을 아래쪽으로 받기 때문에 요것과 합쳐지는 만큼의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새로운 가속도 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지하고 있을 때 진자의 주기입니다. 정지 상태일 때 진자의 주기입니다. 진자의 주기. 그죠? 근데 가속이 되면 요 G가 G-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속도니까. 그래서 T는 2파이의 루트의 G-인데 G-가 이렇게 된 거죠. G 플러스 A분의 L 이렇게. 됐니? 이게 답이에요. 이게 1번 답이야.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자동차가 가만히 있을 때는 진자가 어떻게 되겠니? 평형점이 여기고 가만둘 때는 여기 있겠죠? 진자가. 그러면 요걸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놓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주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요거 쓰면 돼요. 요거 쓰면 돼요. 그런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붕 간다. 그럼 물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있던 얘가 지금 요거 이제 진자를 안 돌렸습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를 받으니까 관성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죠. 이건 우리 경험상 알잖아요. 그죠? 차가 가속 꽝 하면 뒤로 우리가 몸이 쏠리죠. 그죠? 손잡이 같은 것들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봤더니 45도 각도를 이루고 있더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평형점이 어떻게 됐냐면 가만히 둬도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가속도를 계속 가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사람이 요 정도 들어 올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요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 갔다 오는 시간이 주기 t입니다. 주기. 그래서 그 주기 t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지? 그러면 정지 상태 할 때는 요거였는데, 가속 상태, 수평으로 가속입니다. 이거는 수직으로 가속을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니? t는 결론만 적으면, 이 파이의 루트에 g분의 그냥 L이 아니고, L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니? 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봐봐. 자, 요 지점에서 원래는 이쪽으로 mg, 무게 mg가 작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mg가 작용하고 그 다음 요 관성력 이쪽으로 ma가 작용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의 합력은 얘가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요거. 그럼 요게 뭐냐면 mg 다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가속 안 할 때는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해서 중력 가속도 g만큼이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냥.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가속 붕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물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멈춰 있으니까 이쪽 가속력하고 이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해야지 딱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 힘과 요 힘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가방 같은 끈에 이렇게 두면 어느 쪽으로 중력이 작용한 것 같아요? 밑으로 작용하죠. 그죠? 근데 이 교실이 갑자기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팡 하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 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쏠리겠죠. 반대쪽으로. 그때 가방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크기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좀 달라졌다는 거죠. 이만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런 이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걸 내가 요만큼 들어서 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정지 상태에서 여기서 이게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이렇게 왔다 갔다 정상이죠, 이게. 그죠? 중력이 달라진 거야. 우리 가속도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풀어갖고 유도해 봤더니 이렇게 결론이 나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 세타, 코사인 세타 45도는 얼마죠? 얼마야 이게? 응? 윤서는 그러면 이거 삼각함수는 안 배웠죠?
자, 중력 가속도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10.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삼각형 그리면 돼요. 일단 직각삼각형. 어떻게? 여기 45도. 그럼 여기도 45도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1이고 여기에 1일 때 여기는 얼마?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이 피타고라스로 하면 이렇게 길이 나오죠. 그랬을 때 코사인은 어떻게 돌린다라고 했어요? 코사인은 요 방향으로.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빗면의 길이 분의 밑면의 길이 이렇게 돼요. 루트 2분의 1.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여기에다 넣어주면 자, 루트 2분의 1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위에는 1이네. 1. 예. 자,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루트 10분의 2파이. 또는 자, 요 무리수를 유리화 시키면 10분의 2 루트 10파이니까 2가 약분이 되면 요 5지요. 그죠? 그래서 5분의 루트 10파이 이렇게 써도 되고. 됐어요?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정 안 되면 이렇게까지로 썼으면 내가 점수 주지. 왜냐하면 이 뒤쪽은 약간 수학적인 게 들어가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3번은 놀이기구 얘기해줬죠? 그죠? 여기에 이제 줄을 매달고 의자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빙 돌리는 거죠? 그죠? 돌리면 얘가 우와 하고 와서 이렇게 휘용 돌아오는 거잖아. 원뿔진자죠. 원뿔진자. 그죠? 그럼 얘가 위에서 보면 이런 원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요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힘 요게 뭐냐? 자, 구심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쪽 방향. 이 힘 F, 이 구심력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작용하는 거. 진짜 힘은 뭐밖에 없어요. 요 구심력 생각하지 말고. 중력밖에 없죠.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M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라? 분해를 해봐라. 어떤 힘으로? 요 힘 하나 분해했으면 자, 평행사변형법으로 딱 그려주면 요 힘 하나 또 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힘을 요 힘과 요 힘으로 분해했을 때 요 힘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구심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심력이 있어야지 원운동이 생긴다고 했어요. 구심력 없으면 원운동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여기가 60도라고 그랬어요. 60도. 그죠? 그럼 어디가 60도입니까? 여기가 60도가 돼야 되겠죠. 지금 삐딱하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요렇게 돼야 돼요. 그죠? 선생님 너무 삐딱하게 그렸다. 다시 그릴게.
이게 그나마 제일 깨끗하고. 조금 더. 너무 이상하잖아. 그죠? 이걸 너무 길게 잡았구나, 선생님이. 자, 그럼 요거를 더 늘려주자. 자, 됐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네요. 그러면 요걸 이제 이 성분에 대해서 요걸 찾으려면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 세타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탄젠트는 어떻게 하죠? 이것 분의 이거 요 각을 할 때 자,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도 있으니까 여기 세타라고 하고 각을 여기 90도다. 자, A, B, C하고 하면 자, 사인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느냐? 사인 세타는 항상 C분의 B입니다. 요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자, C분의 B. 자,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입니다. C분의 A. 그 다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요 A분의 B, 요 비율입니다. A분의 B. 알겠어요? 요거는 조금, 외워갖고 오세요. 윤서는. 알겠죠? 적어놓고 외워놓고 오세요. 이게 능숙하게 돼야지 여기서는 이제 물리 요 교재에서는 따라가죠. 그죠? 이거 안 되면 정말 힘들죠? 자, 그러면 이것분의 요거. 자, 이게 mg분의 요게 f죠. f. 그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f잖아. 그죠? 그래서 f는 mg 탄젠트 세타인데 세타가 60도예요. 60도. 자, 그러면 mg m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질량이 100. 그죠?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 자, 탄젠트 60도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60도, 90도. 그럼 여기는 30도입니다. 그죠? 삼각형은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요 45도짜리하고 요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수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2일 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작아요? 여기가 더 작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래서 외워라. 2대 1대 루트 3. 이게 길이 비율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생긴, 형태는 여기가 10이면, 이쪽 길이가 10이면, 이쪽 길이는 무조건 5란 얘기예요. 이쪽은, 5루트 3이 된다는 뜻이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얼마다? 얘 분의 얘죠. 그죠? 얘 분의 얘. 그러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루트 3. 그래서 여기 루트 3이 들어가요. 그래서 1000 루트 3이요. 1000 루트 3. 알겠죠? 얼마? 1000 루트 3. 힘이니까 뉴턴입니다. 뉴턴. 자,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이거 식이 있었는데 식 이용해서 넣어도 되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건 우리가 식을 다 그걸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걸 푸는 방식은 이렇게 풉니다. 구심력, 그죠? 구심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구심력 F는 우리 요건 알고 있죠? 식이 어떻게 되죠? 구심력식. F는 응. MMA는 MR 오메가 제곱. 그렇죠. MR 오메가 제곱이죠.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MR 오메가 제곱. 그죠? 이게 무엇과 같다? 지금 이 90력 뭘로 구했어요? 이걸로 구했잖아. 그죠? mg 탄젠트 세타와 같다.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뭐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오메가를 구할 수 있어요. 오메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요 각속도를 구하면 우리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 주기는 오메가 분의 그렇지. 여기에다 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식을 기억하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요 오메가를 한번 구해 봅시다. 오메가 제곱은 먼저 자, m은 날라가죠. r분의 g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요건 루트는 이제 나중에 씌우면 되겠고 r 한번 구해 봅시다. r. 요 반지름 r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r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줄의 길이가 L인데 이게 얼마로 나와 있니? 20m라고 나와 있죠? 이게 20m야. 그럼 요거 얼마겠니? R은. 자, 요거 이 길이 알면 60도 각 이용해서 사인 60도 하면은 L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언니? L분의 R. 그러면 보자. 사인 60도는 L분의 R. 그럼 R은 사인 60도네. 자, L이 20m라고 했고, 사인 60도 봅시다. 사인 60도. 사인은 어떻게 한다? 요거 분의 요거죠. 그죠? 2분의 루트 3이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죠? 자, 그러면, 이게 10 루트 3이 되네요. R이 10 루트 3이야. G는 얼마? 10이라고 했죠? 그죠? 10. 탄젠트 60도 아까 얼마였습니까? 루트 3이네.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요게 10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이거 10이죠. 10 곱하기, 요게 이제 60도니까 루트 3이었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야? 1이네. 오메가 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도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야. 이게 1이네. 그래서 주기가 얼마다? 2파이 초. 이해가요? 아니면 식을 이용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식은 어떤 식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써도 되죠? 그죠? 요거 써도 되고 요 부분이니까 이 h니까 그죠? 요렇게도 바뀌었잖아. 2파이 루트 g분의 h. 그래서 h 값만 구해가지고 바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써도 되고요. 우리는 저걸 이렇게 해서 푸는 방식도 한번 알아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2파입니다. 2파이.
됐니? 4번 답은 2파입니다. 2파이. t는 따라서 t는 2파입니다. 2파이 초입니다. 초. 시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됐지? 윤서는 이제 오늘 복습 꼭 해야 되는 거는 요거.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이용해서 특수각을 만들 줄 알면 돼요. 알겠죠? 특수각. 일단 30도, 45도, 60도 이 세 개는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럼 다음에 0도하고 90도는 선생님 또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 교재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45페이지 펴보세요. 45페이지 제일 밑에 이제 케플러 법칙. 이제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케플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만유인력 법칙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 근데 뉴턴이 만유인력을 왜 도입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케플러 법칙은 도대체 뭔데? 자, 케플러 법칙은요,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 있죠.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게 자기 주변으로 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돌고 모든 게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과학적인 얘기로는 뭐만 지구 주위를 돌고 있죠? 달만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는 돌고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지동설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사람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케플러가 그런, 지동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왔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1법칙이,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조화의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 자, 이 세 개는 원체 중요하니까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법칙 세 개는. 알겠죠? 너희들 뉴턴 법칙, 운동 법칙 세 가지 기억나니? 세 가지 이름 기억할 수 있니? 1법칙이 뭐야?
관성의 법칙. 이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자의 법칙. 이렇게 외우죠? 그죠? 얘도 그렇게 외워야 돼. 알겠지? 얘도 그렇게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이 법칙 세 가지씩 이렇게 만든 애들 쉽게 생각하면 뉴턴하고 케플러라고 생각하고 그 세 개는 꼭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거 요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그 전까지 이 우주를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신이 만들면 아주 완벽한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사람들이. 근데 도형 중에 가장 완벽한 도형이 뭐냐면, 그렇죠. 원이죠. 구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원 형태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든, 태양을 중심으로 돌든, 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랑 다른 행성들이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 원궤도로 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궤도로. 그 뒤에 갈릴레오도 지동설을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갈릴레오도 어떻게? 원궤도로 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다 원궤도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어. 그런데 케플러라는 사람은 누구 밑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여기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티코 브라헤. 이 사람 귀족인데 결투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결투하다가 코도 잘렸어. 그래서 코를 갖다가 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붙이고 다니는 사람. 아주 개짜야. 근데 이 사람이 뭘 관찰을 했냐면 밤하늘, 그때 당시에 망원경이 없었죠. 물론 갈릴레오가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케플러도 나중에 만들어요. 그런데 뭐 보편화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특수 제작이죠. 자기 혼자 거의 만드는 정도니까. 예, 이 사람이 밤하늘의 천체들을 직접 눈으로 다 관측해가지고 자기 평생 동안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야. 며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 맨날 관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학이 안 되는데 케플러는 수학 천재예요. 수학 천재. 그래서 케플러가 이 사람의 조수로 들어갑니다. 조수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얘가 제가 수학을 원체 잘하니까 자기 밑에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도 여기 왔더니 자료가 어마어마한 거야. 너무 탐나는 거야. 수학 잘하는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숫자만 보면 막 환장을 해요. 규칙성을 찾으려고 막 난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 업적 중에 초신성이라고 하는 별이 폭발하는 현상을 처음 관측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죽고 그 방대한 자료를 케플러가 바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유족들이 안 줍니다. 자기들한테 쓸모도 안 줘요.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가 늙어서 그냥 죽은 거예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고 결투하다 죽었겠죠. 이런 사람들은 제명에 못 살아요.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케플러가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소송해고 받아요. 얘보다 제가 더 또라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규칙성 찾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또 이걸 보고 환장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 뉴턴. 뉴턴이 이거 보고 환장해가지고 맞는지 아닌지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만유인력이야. 참 희한하죠? 자, 타원궤도 한번 봅시다. 타원궤도. 타원, 여러분들 타원 압니까? 타원? 예. 타원은 어떤 걸 타원이라고 합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원은 뭡니까? 원. 전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 원은 한 점이 있고요. 여기 중심이죠. 원의 중심. 요게 R이면, 그죠? 모두 이 R만큼 떨어진 점들이잖아. 그것의 집합이 원이 되는 거야. 그럼 타원은 뭐냐면, 타원은 이런 거예요. 두 점이 있어야 돼. 두 점. 얘는. 한 점이 아니에요. 두 점. 두 점인데,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번 봅시다. 요 거리를 L1이라고 해볼게. 요 거리를 L2라고 해볼게. 그러면 L1하고 L2를 합친 값이 항상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타원이에요. 타원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요? 자, 원은 어떻게 그립니까? 중심에 이렇게 하나 꽂고 줄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딱 일정하게 삥 돌리면 원 나오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줄 끝에다 두 개를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요. 고정시키고 이 사이 줄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길겠죠, 당연히. 그래 놓고 연필로 꽉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팽팽해지겠지요? 팽팽해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타원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팽팽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 줄 길이보다 짧거나 길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죠? 저 L1 플러스 L2가 실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딱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이런 타원이 나오는데, 타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요게 이제 긴 쪽이고, 요게 짧은 쪽이에요. 그래서 긴 반지름이 나오고, 긴 반지름. 이쪽이 이제 짧은 반지름. 짧은 반지름. 그래서 요걸 장반경, 요걸 단반경,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알겠죠? 장반경, 단반경.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호를 요걸 A로 잡으면 요걸 이제 보통 B로 잡습니다. B.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개의 점을 뭐라고 부른다? 이 두 개의 점을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초점. 초점. 알겠죠? 초점. 초점. 자, 태양은 이 중에 어디에 있느냐? 요 초점 한 군데에 태양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주변을 돈다라고 하면 이 타원궤도로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태양하고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겠네? 그죠? 가까워지면 요때를 지구가 여기 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근 1점이라고 해요. 근 1점. 멀다! 멀어졌어요. 여기 왔어요. 그러면 원 1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선생님 여기다가 다시 조금 너무 대충 그렸네. 근데 왜 타워에 도는 거야? 말씀해 주시겠죠. 타원 궤도로 왜 도느냐는 얘가 아까 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 체크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그렇게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지구랑 뭐 태양이랑 예를 들어서 거리가 가까운 날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먼 날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자료에서 다 얘가 찾은 겁니다. 아,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없죠.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천체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자, 요거는 이런 얘기예요. 그 태양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운이라는 게 있어요. 성운. 성운은 가스 그룹이에요. 가스 그룹.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가스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우주선 날아가는데 우주 공간인데 막 굉장히 컬러풀한 구름들을 막 배경으로 해서 날아가고 그런 장면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성운이에요. 근데 그 성운에 이 가스 성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알겠어요? 이 중에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가 생겼는데 요게 태양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것만 딱 따가지고 보면 여기에도 태양계 성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만 태양을 만들어주는 애만. 그러면 가스가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서서히 뭉쳐지는 거야. 서서히 뭉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회전을 해요. 회전하면서 돌면서 가운데쯤에 뭐가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납작해져 가지고 돌면서 얘네들이 막 서로 뭉쳐지는 거예요. 뭉쳐져 가지고 좀 큰 덩어리들이 생겨요. 그 큰 덩어리들이 결국 주변을 도는 행성이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근데 그 행성이 딱 될 때 이런 식으로 돌면서 되기 때문에 완전 중심으로 치우치기보다는 타원궤도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원궤도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죠. 그죠? 거리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도 결국 움직이고 있어요. 얘도 움직입니다. 태양 움직여요? 태양도 움직여요.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만약에 봐봐. 이 엄청나게 큰 성운에서, 그죠?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것들이 나중에 다 뭘로 되느냐면, 은하 같은 걸로 됩니다. 은하.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은하 핵이 있으면, 나선팔이 이렇게 있어요. 나선팔.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데, 여기 어디쯤에 태양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얘도 회전하고 얘도 움직여요, 사실. 은하도. 그러니까 얘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얘가 나선 궤도를 이렇게 쫙 움직여. 그 주변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알죠? 그죠? 총알보다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총알보다 훨씬 빠릅니다. 공전 속도. 그리고 이 태양계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그런데도 여기 못 벗어난다는 것은 얘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이 은하의 요 직경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대략 10만 광년이에요. 광년 들어봤니? 미친 여자 말고, 광년.
라이트 이어죠. 그죠? 뭐야? 빛의 속력으로 1년을 갈 때 우리가 1광년이란 거리라고 해요. 빛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30m. 약 30만 km/s예요. 지구 둘레를 1초 똑딱 할 때 7바퀴 반 정도 도는 빠르기야. 그 속력으로 1년을 가야지 1광년인데 얘 사이즈가 10만 년을 가야 된다.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 오는데 10만 년 걸려. 뭐가? 빛이. 빛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케플러가 이런 것을 찾아낸 게 대단한 게 뭡니까? 지구 안에서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해 놓은 그 자료만 가지고 뭐요? 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운동이 일어나는 상대적인 걸 보고 실제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교실 안에서 밖에서 나는 자북 같은 것만 듣고 그죠? 바퀴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얘가 그런 규칙성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자 다시 자 요게 뭐라고요? 장반경, 긴 반지름. 자, 요게 뭐라고요? 단반경. 그죠? 그 다음. 자,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초점. 이걸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그래서 하나의 초점에서 다른 하나의 초점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요걸 L1, 요걸 L2라고 잡았을 때, L1하고 L2를 합친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알겠어요? 즉, 요 초점에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요 초점에서 여기까지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된다? L1 플러스 L2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에 태양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 여기 태양이 있다라고 치면 지구가 이렇게 돌 때 여기를 뭐라고? 근일점. 여기를 원일점. 이렇게 잡습니다. 얘들아,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름은 근일점일까요? 원일점일까요? 정유리가 근일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근일점으로 가겠습니다. 여름. 근일점.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다? 여름은 원일점이에요. 졸려라. 그냥 거리만 따지면 당연히 근일점이 더 따뜻해야 되는데 우리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는 아주 납작한 모양의 타원이 아니고 원에 가까운 타원이에요. 원에 가까운 타원. 그래서 여기랑 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여름, 겨울이 결정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 지구의 자전축 기울어진 정도. 요거 가지고 태양 고도가 이쪽이 더 높아요.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이 태양 고도가 더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쪽이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타원 궤도 법칙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제일 법칙입니다. 거의 원 궤도에 가깝습니다. 아까 가운데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돌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충돌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원 궤도로 도는 것보다 타원 궤도가 훨씬
만들어지기 쉽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법칙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제2 법칙은 뭐냐면, 자, 요걸 이제 그대로 쓸 거예요. 여기다가. 그대로 씁니다. 자, 요건 이 법칙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초점이라고 해서 여기가 태양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태양. 그죠? 태양. 자, 그런데, 지구가 만약에 여기쯤 있다라고 해볼게요. 지구. 그러면 여기서 지구까지 이렇게 그은 선을 보통 이제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용어는 동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수학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수학에서 쓰는 표현. 예를 들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들어봤죠?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점 P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각도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동경이라고 합니다. 요걸 시초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학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예요. 이거 동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동경이라고 치고, 얘가, 요만큼 이동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만큼. 요만큼 이동할 때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T1. 뭔지 모르겠지만, T1. T1 시간 동안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요만큼 갔어요. 그죠? 그때, 자, 지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같은 지구라고 해볼게요. 지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T1 동안 이만큼 간다라고 치면, 지구가 여기 왔을 때 T1 시간 동안, 요 시간 동안 T1이라고 해요. T라고 할게, 그냥. T 시간 동안 얼마나 가느냐 봤더니 이만큼 가는 거야. 이만큼. 알겠어? 근데 이만큼 가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둘 중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같은 게. 뭐가 같으냐 봤더니, 요 면적, 요걸 뭐 S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면적, 요걸 S2라고 해볼게. 이 면적 S1하고 S2가 같은 거야. 근데 이게 항상 그래. 지구가 아니고 다른 행성이라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 R, 여기를 R1이라고 해볼게. R1. 그죠? R1. 그럼 여기는 반지름 다르잖아. 그죠? R2.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여기에서 얘가 가는 선속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요걸 이제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선속이 V2. 됐죠? 이랬을 때, 이 면적이, 이 동경이죠. 이 동경. 얘가 T초 동안 이렇게 쓸고 가는 면적. 이 쓸고 가는 면적이 같으려면, 유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V1하고 요 R1 있죠. 그죠? 요거를 곱한 값하고 여기 V2하고 R2를 곱한 값. V2하고 R2를 곱한 값.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두 번째 법칙이에요. 이거 제대로 이제 유도하려면은, 좀 적분을 해야 되는데, 미적분 해가지고, 각 운동량, 법칙 뭐 이런 거 조금 적용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도는 하지 않고. 지구가 속력이 바뀌어요. 응?
속도가 그래요? 그렇죠. 이쪽 근일점 쪽에서는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어? 여기 빨라지고, 그 다음에 먼 쪽, 원일점 부근은 느려지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거든. 각 운동량 보존. 뭐냐면, 이게 짧으면 빨리 돌고, 알겠어요? 중심에서 요 거리가 회전을 하는데, 반지름이 짧으면 빨리 돌고, 길면 느리게 돌아요. 진짜? 김연아는 그걸 알아요. 김연아 선수 압니까? 피겨의 여왕. 트리플 악셀 밟고 막, 그죠? 근데, 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돌죠? 회전하죠? 회전 쫙 할 때, 팔을 벌리고 돌면은 빨리 돌아요? 느리게 돌아요? 느리게 돌죠. 그죠? 이렇게 돌다가 빨리 돌 때 어떻게 합니까? 팔을 쫙 오므리죠. 자기가 발을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내는 거 아니죠. 도는 상태에서 팔만 오므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짧아지면 빨라지고 길면 느리다니까. 그게 가운동량 보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겨 선수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팔 벌리면 느리게 돌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좁아지면 빠르게 돌게 돼 있어요. 그게 타원 궤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빠르기랑 반지름 곱한 값하고 또 빠르기랑 반지름 곱한 값, 요것들이 이제 다르겠죠. 타원이기 때문에 곳곳에 다 다를 거 아니야. 그거를 곱한 값들은 항상 같다. 그리고 요 동경이라고 하는 이 반지름 선 있죠. 요게 특정 시간 동안,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이 같아야 됩니다. 쓸고 지나가는 시간이 같다라고 하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티코 브라의 그 기록만 가지고 얘가 계산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찾아낸 거예요.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됐니? 자, 그 46페이지 제일 위에 RV는 large R, large V 해가지고 이게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간단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뒤에 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그거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제2법칙. 제3법칙은 뭐냐면 제3법칙 한번 가볼게. 자,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조화의 법칙.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잖아. 그죠?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아까 지구 같은 경우에 태양 주위를 돌 때 이게 원에 가까운 타원이라고 했죠. 그죠? 원에 가까운. 그래서 그냥 만약에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한 바퀴 뿅 돌면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뭐라고 해요? T라고 하면 되죠. 그죠? T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 T하고 이 R 있죠. R.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장반경을 씁니다. 장반경 A가 되는 거예요. 여기 A. 알겠습니까? 타원에서는 보통 A로 표현합니다. 요 녀석. T와 A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원이라고 치면 T와 R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걸 제곱 한 값하고 세제곱 한 값이 비례하다는 걸 찾아냈어요. 얘랑 얘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누가 찾아냈다고? 제가 찾아냈어. 뭐지? 제가 그 기록해 놓은 걸 보고 찾아낸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료 한번 잠시 보세요. 자료 보면은 거기 이제 공전 주기 같은 경우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이런 거를 누가 티코 프라에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쫙 오는 것을 계속 매일매일 관측을 해갖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자리에 오는 거 어떻게 하는데? 다만 제자리에 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지? 별자리가 있잖아. 그죠? 별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별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목성이 보여서 그럼 이때부터 관측을 한 거야. 그럼 이 다른 별자리를 한참 돌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별자리로 오겠죠. 지금 관측한 별자리로. 그럼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공전 주기가 되는 거야. 그 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다 일일이 누가? 브라이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도 귀합니다. 그런 자료는. 근데 그 옛날에 그렇게 정성껏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는 걸 보고 얘가 얼마나 탐냈겠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찾아낸 거야. 이런 관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례상수를 붙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례상수를 붙이면 K를 붙여주면 이게 비례한다 해서 같다로 바뀌어요. 그죠? 요 K 하나 붙여주면 R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타원에서는 장반경 A가 되는 겁니다. A의 3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 원으로 해서 R3승으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뒤에서 만유인력 얘기할 때 뉴턴이 만유인력 가지고 이거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할 때 원궤도로 생각을 하고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요거 꼭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세 개는 다 중요해요. 알겠어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해 두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의미만 일단 알고 갑시다. 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목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왜? 반지름이 길면 주기도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성은 행성들 중에 공전 주기가 제일 짧겠네. 그죠? 공전 주기 그 표에서 공전 주기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런지. 실제로 그렇네요.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가 커지고 있네요. 그죠?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냈냐? 그게 궤도 평균 반지름 숫자 있고 공전 주기 숫자가 있죠. 그죠? 니네들 요 두 가지 숫자만 주고 평생 뭐 규칙 찾아봐라 그러면 찾을 수 있겠니? 찾을 수 없겠죠. 그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조화의 법칙은 만유인력 우리 가지고 요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 중심력하고 면적 속도는 일단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48페이지 잠시 한번 가보세요. 48페이지. 자, 48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유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지구라고 가정해볼게요, 지구. 태양 질량을 large m, 지구 질량을 small m 이렇게 잡아볼게. 그죠? 자,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이걸 F1이라고 써볼게.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 F2라고 해볼게. 그러면 F1과 F2는 어떤 관계의 힘이죠? 그렇죠. 작용 반작용이죠. 이거는 뉴턴이 이미 힘을 설명할 때 얘기한 거죠. 그죠? 힘은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힘을 주면 나머지 하나가 또 나머지 하나에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방향은 반대로. 이거잖아. 내가 이 벽을 밀어요. 10N으로 만약에 밀고 있다. 그럼 벽은 나한테 똑같은 크기의 10N을 미는 거예요. 맞죠? 그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은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과 같은 겁니다. 크기가 같은 거예요.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한쪽에다 그냥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줘도 됩니다. 그냥 크기만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일단 이렇게 삥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F1은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구심력이다. 구심력이 있어야지 돌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F는 F1이라고 해볼게요. 요거 구심력입니다. 예, 구심력. 구심력은 M, R, 오메가 제곱이죠. 맞나요? 이게 구심력식이에요.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자, 근데 요 오메가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이거 했었잖아.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 그죠? 그러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네. 그죠? 여기는 되죠? 그럼 여기다가 요걸 넣어보자. 요걸 넣어봤더니 자, M, R에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T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요걸 집어넣을까? 요거. 알겠어요? 요걸 집어넣을까? 지금 뭘 유도해 보고 있느냐면 조화의 법칙으로 만유인력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만유인력.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도. 조화의 법칙 가지고 만유인력을 그러니까 만유인력 가지고 조화의 법칙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증명할 수도 있어요. 뉴턴이 처음에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자, 여기에다가 KR 삼성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자, MR에 K 제곱, 그죠? R K 제곱이 아니죠. KR 삼성이죠. 왜냐면 T 제곱 자체니까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파이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요거 하나 날려 갑시다. 요게 2.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K R 제곱에 4파이 제곱 그 다음 M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요게 90력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90력이 요건데 그럼 F1을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는 F2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F2는 자, 이 K 값이 아닐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요 M하고는 달라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K-의 R 제곱에 4파이 제곱은 같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large M 요렇게 이제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가 만약에 같다라고 치면 자,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지? 만약에 같다라고 치면 어떤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하고 만약에 K-의 R 제곱에 4파이 제곱 M 요게 만약에 같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자 요거 날리고 그죠? 요거 날려볼까? 자 날리면 결국 K 다시는 요게 이제 넘어가니까 M분의 K의 large M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잠시만. 요걸 날리지 말고 이렇게 하고 씁시다. 날리면 별로 안 좋네. 자, 여기에서 요거 보세요. 날리지 마요. K분의 4파이 제곱 있죠? K분의 4파이 제곱. 요게 얘랑 어떤 관계예요? 지금 요것만 봐도 되겠네요. K분의 4파이 제곱이 무엇과 비례관계다? 태양 질량과 비례관계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도 전체적으로 커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맞나요?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뭘로 놓느냐 하면 일종의 새로운 상수인 G로 두는 거예요. G. 그래서 자, 요 4파이 여기 비례관계니까 봐봐. 여기 비례관계라고 했죠? 요거 이퀄 관계로 하려면 뭘 집어넣어 주면 된다고 했어요? 비례상수 값을 하나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K분의 4파이 제곱에다가 이 M 자리가 같아지려면 여기 상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요 상수를 뭘 집어넣느냐 봤더니 G를 넣은 거야. G.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 상수.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요걸 F1. 자, F1은 그냥 F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K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R 제곱분의 M이었죠? 그죠? 요 자리에다가 요걸 넣어보는 겁니다. 요거.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봤더니 G에 R 제곱에 large M, small m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요거가 같으니까 뉴턴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을 갖다가 요걸로 쓰지 않고 요 새로운 중력 가속 만유인력 상수를 도입을 하면 두 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의 힘이 나타나더라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로 얘기를 했느냐? 만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좀 이해가 가? 지금 어렵지? 이제 지금은 여기 거의 뭐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도 난이도 높은 거라서 좀 어려워. 근데 차근차근 쫓아가면 할 수 있어. 매일 했던 거 복습만 조금씩 해. 알겠지?